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항상 많아요. 뭐 계속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얼마 전에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그때 뛰어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이 기회다 해서 이제 막 들어왔는데 막상 해보니까는 만만치 않죠, 주식이란 게.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때쯤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 하는 거 그만두고 네. 한 2년 정도 공부하고서 해볼까? 아니면은 뭐 한 책이라도 한 10권, 20권 읽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소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중해지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일단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경험을 쌓으면 되지 않겠냐, 깡통 한 3번 4번 차면 되지 않겠냐, 또 이렇게 진짜 무대표로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주식을 이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답이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조금은 다른 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만으로 안 될 거고요. 제 답은 책보단 경험인데, 경험도 무대포 깡통 경험? 이건 도움은 안 되고요. 네. 그 중간 언저리 무언가인데, 한번 최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운동이나 뭐 그런 걸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저희가 항상 수급을 이용한 파동 원리를 통한 균형 잡는 유연한 매매잖아요. 네. 이거랑 최대한 비슷한 거를 좀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최대한 막연한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키장을 떠올려 주시고요. 스노우보드를 처음 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스노우보드를 처음 탄다. 이때 필요한 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뭐 정말 젊어서 어려서 깡이 좋아서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엉덩이 뽕하고 이런 안전장치들 있잖아요.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보호장치가. 네. 그래야 덜 다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스노우보드 타다가 죽진 않겠지만. 네.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있습니다. 사망사고 나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많이 아프니까 네. 조금 덜 아프게. 근데 이때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넘어질 거니까. 넘어짐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균형 잡는 법을 배우려면은 균형을 잡다가 넘어져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면은 답이 없어요. 난 스노보드 타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배워보겠다. 네, 이러면은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네, 왜 그럽니까? 그냥 넘어지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차라리 넘어질 때 안 아프게 넘어질 수 있는 장치를 취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저는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처음에 탄다라는 걸 가정하면은 당연히 처음에 어때요? 스노보드 신을 줄도 모르겠죠. 근데 그거는 한번 가르쳐주면 알아요, 바로. 그렇게 신고 그 다음에는 균형을 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잘 일어설 줄도 모를 거예요. 일어서는 것 자체가 무서울 거고, 이 말은 주식시장으로 비유하면은 매도가 자체가, 이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무섭고 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고 걱정이 많을 거예요. 해봐야죠. 익숙해져야죠. 일어섰다 넘어져도 해봐야죠. 근데 이 감각은 빨리 익혀요. 한 5번? 10번? 아니면 2-3번만 해봐도 빠르게 익히는 사람은 익히죠. 그렇게 일어서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완만한 코스에서 이렇게 크게, 이거 있죠, 낙엽이란 네네네. 표현을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낙엽은 이런 거예요. 스노보드 처음 배울 때 크게 돕니다. 이 낙엽을 배우고 나서 이런 식으로 S자를 배우거든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완만하게 배워야 돼요. 왜냐? 속도가 줄기 때문에 넘어져도 덜 아프고, 그 엉덩이 보호장비랑 가슴 무릎 보호장비 다 해놨잖아요, 등이랑. 네. 그럼 이 속도에서 넘어지면 넘어져도 좀 덜 아파요. 거의 안 아프거나. 여기서 넘어지면서 넘어져도 안 아프구나가 돼야 속도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좀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주식시장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이런 낙엽 코스가 빌드업 사이클이라고 생각해요. 완만하게 해야 될 것만 하면서. 빌드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빌드업은 어떤 거를, 종목의 흐름이나 파동을 보고서 막 올라타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매수를 나눠서 하면서, 어쨌든 파동 안에서 꾸준히 매수를 나눠 하는 거죠. 네, 지루할 수는 있지만 확실합니다.
이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매수 매도를 충분하게 익혀야 되고 시장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동시효과가 뭔지 이 안에서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그때 지식을 되는 대로 흡수만 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쭉 거치는 게 그냥 낙엽을 배워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띄어져 있어서 설명하면 여기서 그냥 매일매일 이제 나눠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네. 요 파동 안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요쯤에서 뭐 이제 내 평단가가 요 정도 만들어지니까 요쯤에서 적당히 수익 먹고 나온다던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빌드업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 사서 여기서 고점에서 팔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굳이 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언니님이 요거 얘기한 것도 이런 파동이에요. 네. 네. 똑같은 그러면은 굉장히 초급 코스에서 낙엽을 시켜도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30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 못 내려올 수도 있겠죠. 다 다를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빌드업을 하면서 나오는 시간은 처음에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오고 나면은 플러스가 나왔구나 이 첫 경험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되면은 그 정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낙엽을 배워갖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S자로 넘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이것도 성향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라고 해볼게요.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스키장 초급 코스에서 S자로 한번 내려오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낙엽 됐다고 스키장 초급 코스에서 스노우부 타고 S자로 내려오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진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분은 그러면 주식 투자에 굉장히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넘어져요. 근데 의외로 여기서도 이미 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때는 또 다른 걸 느끼죠. 가격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속도가 붙었을 때 무서워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체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넘어져도 살짝 넘어지고 속도 너무 빨라 무서워하게 되면 스스로 그냥 엉덩방아 찌고 넘어지죠. 스스로 제어하죠. 네. 속도 조절을 못하니까 무서워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몸으로 체화를 하는 거예요. 이때 넘어져서 마이너스 난다? 단언컨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훗날 그 어떤 손실보다 작은 손실일 겁니다. 네, 가장 작은 손실일 거예요. 이때 넘어지는 거를 충분히 배우세요. 근데 그렇다고 막 되게 경거망동해서 막 안 넘어져도 되는 거 막 하고 막 그럴 것도 같아서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라리 또한,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 말에 경거망동이란 말에 답이 있는데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시드가 커지게 되면 그 큰 시드로 호기심을 부릴 거기 때문에 그 호기심 여기서 다 부려보는 게 나아요. 아프구나를 이때 느끼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서 막 왜 애들 스노보드 가르치게 되면은 통솔 안 되고 막 까불까불하는 성격의 애들도 있잖아요. 네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균형 잡는 법을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느끼지 않는 이상 책이나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균형을 못 잡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영역입니다, 이건. 그래서 익숙해져서 초급으로 넘어가면 이 다음부터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초급 다음에 뭐예요? 중급이죠. 중급 그렇죠. 코스 가서 타는 거고 그 다음 상급 코스로 가는 거고 상급 코스에서도 이제 그 정도 가면요 잘 안 넘어져요. 균형은 잡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설질이 안 좋아서 돌멩이 같은 거 껴있던가 걸려서 넘어지던가 부딪혀서 넘어지던가 이런 변수로 인해서 넘어진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상급에서 세게 내려올 때 넘어지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하면서 균형하면서 피해가는 방법을 이제 배우죠. 그런 것들을 요리조리 피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점프가 됐어. 이거 재밌네? 그럼 일부러 트릭 부려서 점프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프를 몇 번 하다가 점프하다 넘어지면서 그때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아프네? 나는 트릭은 안 해야지. 아니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트릭 계속 해야지. 이렇게 양갈래로 갈려요. 이게 이제 자신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쯤 가면은 내 성향을 알 수 있는 걸까요? 그쵸.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에도 어느 정도 티는 나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죠, 잘. 네.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이 보면은 되게 겁이 많은 분 같은데 네.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는 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 정도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스노우보드 프로 올림픽 나가는 선수야? 전혀 아니에요.
이쯤 됐을 때 이 사람이 스노우보드 탈 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기까지 가는데 뭐 어느 정도 걸릴까요? 빠른 사람들은 6개월, 6개월이요? 평균 1년? 6개월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거 뭐 진짜 전문가 양성할 때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분들 말고 그냥 와서 개인이 6개월 만에 한다? 아, 그거는 조금 좀 상상이 안 돼서 저는. 네,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6개월에도 이 정도까지는, 왜냐면 이게 되게 잘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그냥 이제 좀 시장의 흐름과 이 종목의 흐름과 내 성향을 아는 정도인 거니까. 네. 근데 그냥 이 정도까지 오는데 평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조금 느리면 2년이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클럽에서 계신 분들을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한 2년 넘게 하셨는데 정말 그냥 하란 대로만 따라 하신 분들, 근데 지금 2년 정도 넘으니까는 네. 막 혼자 막 여기저기서 매매하고 있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티 안 나게 그냥 계셨던 분들인데 뭐 네.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아닌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생략하고 가기 때문에 또 실력이 안 느는 걸 또 많이 봐요. 네. 왜냐면은 몸으로 균형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이론을 흡수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론을 언제 넣는 게 좋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때라고 생각해요. 이론은 이때랑 초급 S자 할 때는요, 이론이 도움이 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소신 발언입니다. 이것도 네. 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낙엽과 S자를 할 때는 주식의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키장 자체를 이해하는, 시장 자체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럼 언니 말하는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 이론, 매매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거래량이 나왔을 때 뭐 어떻게 해라, 호가창 어떻게 봐라, 이런 것들? 호가창 어떻게 봐라, 거래량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장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이때 봐야죠. 네. 동시효과가 이런 거다. 개념적인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네. 네. 주식시장의 시간은 이럴 때 이뤄진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것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요. 그걸 해석해서 이제 매매에 접목하는 무언가 행위를 하잖아요. 네. 고점 돌파 매매는 이런 거다. 저점 반등 매매는 이런 거다. 박스 매매는 이런 거다. 스캘핑은 이런 거다. 막 이것저것 뭔가 매매적으로 뭔가 기술을 넣는 거. 그거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쯤 갔을 때 시작. 저는 더 솔직히 말하면은 그 박스권 매매다, 고점 돌파다, 이런 뭐 기법적인 것들이라던가 그런 카테고리화 시킨 그런 매매 기법들, 네. 이론 같은 거는요, 자신이 그걸 다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네. 아, 이게 내가 하던 게 고점 돌파였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게 네. 이제 저희 클럽에서 가르치는 방식이죠. 그죠? 저- 약간 저- 미국식 스타일. 네, 저도 그거를 네. 선호도는 그걸 더 선호합니다. 음. 근데 아시겠지만 말린다고 말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려고 하시니까 그런 거는. 네, 그래서 보고 싶다면은 이때부터. 근데 무조건 봐야 되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면은 저는 진짜 이런 걸 늦게 봤거든요.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 보기 시작했었을 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안 보게 된 게, 오히려 여기서 설명한 것들이 제 눈에는 맹점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설명이 되고. 네, 제가 이거를 어느 순간 저는 그냥 이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것보다 여기에 대한 원리를 더 명확하게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기법 무용론. 기법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툭 까놓고. 생각하죠. 네. 저도 되게 동의합니다. 제가 뭐 기법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해왔던 그 연차에 비하면. 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클럽에 오신 분들 막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보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와서 기법 같은 게 궁금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다 말아요. 아, 이건 진짜 뭐냐, 야, 이건 너무 초급하다, 저급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보다가 말거든요. 너무 특정 상황, 특정 그런 조건에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 조건은 내가 그냥 그때그때 파악해서 분석해서 대응하면 될 문제인데 저걸 왜 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와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궁금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해가 제대로 안 돼요.
그거마저도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그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겪기 전까지는 이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거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과정에서 요즘 같은 시대 트렌드로 말하게 되면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하나는 책이라고 해볼게요. 스노우보드 균형 잡는 법을 책으로 글로 읽어가지고 내가 진짜 눈 위에서 그 경사 각도에서 균형을 잘 잡을까? 이거 물음표예요. 저는 막 되게 공감이 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몸에서 근육에다가 힘주는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 영역이지 이게 머리로 이해한다고 균형은 이렇게 잡는 거야 딱 가가지고 균형을 딱 잡는다?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 어떤 사람들의 거의 스노우보드 프로들이 막 화려한 묘기를 막 부립니다. 날라다녀요. 그거 보고 내가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디 그냥 팔다리 부러지는 데서 끝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척추가 나갑니다. 네. 반신불수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균형 잡을 줄 모르는데 함부로 따라 하면은 그게 막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따라 하는 것도 이 정도 갔을 때 얘기지. 이 정도 간 사람들도 따라 하다가 되게 많이 넘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깡통 차면서 배워야지 하면서 막 이런 거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여기로 와요 또 웃기게. 그 깡통 5년 동안 깡통 대여섯 번 차서 배운 게 그거야. 네. 깡통 차고 나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구나로 돌아오죠. 그렇죠. 네. 또 깡통도 대여섯 번 차야지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저 길을 안 가봐도 좀만 생각해보면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 네,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런 길로 온 사람이고요. 저는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네.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쵸. 호기심이 자극하니까 요 어딘가가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여기 네. 끝에 부분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시 아니다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20대 때 친구들하고 스키장 갔는데 한 두 번, 처음에 갔을 때는 겸손한데 한 두 번 갔다 왔어요. 나 스키장 한 두 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친구가 너 어디서 타? 난 상급에서 타는데. 그래? 상급에서 같이 타자. 그냥 타는 거죠. 남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음날 엉덩이가 이제 한 두 배로 부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힙업 됐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지 말로만 제가 여기 갔다가 여기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5, 6년이에요. 이게 5, 6년.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네. 너무 아깝지 그냥 않습니까? 창피할 거 없습니다. 보호대 차고 낙엽부터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가 이 얘기고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 대한 얘기도 쭉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머리로 배우려고 하죠. 그렇죠. 공부해서 해야지. 네. 요즘에 이제 제가 계속 말하지만 가까운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과정을 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여기 무서운데?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은 뭐 대책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책 일단 열심히 보고 뭐 경제신문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내 기초 체력을 2년 동안 단단하게 다지고 그때 되면 뭐가 좀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공부하고 할게 라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 공부의 방향이 뭐 책 보고 뭐 기사 보고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그 공부의 방향이 아이러니하게 주식 투자에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희님이 이렇게 스노보드로 운동을 하는 것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설명을 보니까는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서 하시는 걸 보니까는 되게 비슷하네요 진짜 주식이랑.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트레이더로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플레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을 공부해서 증권사 취직이 목표가 아니에요. 증권사 취직이 목표라고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재테크나 투자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뛴다는 거는 스노우보드 뭐 해설하거나 뭐 이렇게 강사 뭐 이런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직접 몸으로 손으로 이 균형 잡는 이 감각을 갈고 닦아야 돼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갈고 닦아야 됩니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험을 보려고 네. 그거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막책 알긴 알아요. 네. 5권 막 이렇게 있는 거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도 나름 이 학구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접근했던 때가 있었네요. 저도. 저도 근데 그거 뭔지는 압니다. 저도 네네네. 왜냐면 저도 공부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전공이니까 네네네. 자연스럽게 한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 이건 진짜 내가 왜 하지? 이거 해서 뭐 어디 증권사 취직할 것도 아닌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원희님이 이제 증권사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기억이 탁 떠올랐어요. 네, 까먹고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런 시행착오는 굳이 필요 없잖아요. 주식을 해서 무슨 뭐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학사 될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이 주식 투자자로서 수익을 영위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인데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방향을 그쪽에 맞는 쪽으로 짜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투자 클럽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도 공유 카페 오시면은 그 같이 이렇게 낙엽 배우고 있고 중국 코스에서 타고 있고 초급 코스에 타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중구난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은 뭐 잘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또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 올바르된 선생님과 함께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투자 생활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거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이 카페 오시면 공지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계속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